코어 그래머 인터미디어트 2-1 1문장의 종류 이론 8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격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동사가 이끄는 이형식 문장의 구조는요.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리고 보어의 어순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어가 동사한 상태다, 보어인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 인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의 종류에는요. 비동사류가 있습니다. 뜻은 뭐뭐이다 또는 하다,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동사가 있고요. stay, 그다음에 keep, remain도 이형식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보어인 상태이다. 즉 주어랑 보어가 같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 앞뒤로 같은 상태를 나타낼 때 비동사 종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의 수업은 흥미롭다, 흥미로운 상태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요. Mr. Kim's class is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요. Mr. Kim's class가요. 흥미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를 나타낼 때 이형식 동사를 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는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요. You should stay healthy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Babies should keep warm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stay, keep, remain 등의 동사 다음에는요. 보어로 반드시 형용사가 옵니다. 두 번째 비동사의 종류에는요. become류 동사가 있어요. 뜻은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나온 비동사류의 경우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become류 동사의 경우에는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beco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get, turn, grow, go, run, fail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들이 이 형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밥은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말을 나타내 주고 싶을 때는요. 상태가 변한 거죠. 그래서 Bob became a teach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갑자기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시끄럽다가 조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Suddenly the students got quie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Her face turned r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은 피곤해졌다. The players grew tir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3일이 지나면 상할 것이다. The milk is go bad in 3 day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우물은 말랐다. This well ran dr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이 났다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요. He fell il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get, go, turn, grow, run 등의 동사 다음에는요. 주격보어로서 형용사가 옵니다. 다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의 경우에는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요. 모양, 소리, 냄새, 맛, 느낌 등의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를 감각 동사라고 합니다. look, feel, sound, taste, smell 이와 같은 동사들을 말하는데요. 감각 동사 뒤에는 보어로서 형용사가 옵니다. 즉 주어, 동사, 보어의 어순을 갖는 이형식 동사에 있는데요. 보어로서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각 동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오감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요. look,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뜻이고요. feel, 뭐뭐하게 느끼다.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그 다음에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친절해 보인다. You look kind 이렇게 되고요. 나는 행복하게 느낀다. I feel happ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은 좋게 들린다. That sounds great.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 It smells good. 그 다음에 그 사탕은 달콤한 맛이 난다. The candy tastes swee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감각동사 다음에 주격보로서 형용사가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로서 명사에 ly가 붙은 모습이 올 수가 있는데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friend라는 친구가 명사죠. 여기에 ly를 붙이면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love가 사랑이라는 명사죠. 여기에 ly를 붙여서 lovely, 사랑스러운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감각동사 다음에 진짜 명사가 오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 like를 명사 앞에 붙여서요.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느낀다, 명사처럼 들린다, 명사처럼 냄새가 나다, 명사처럼 맛이 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형식 동사의 종류에는요. 뭐뭐해 보이다라는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em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pear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피곤해 보인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You look tir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상자는 나르기에 무거워 보인다. 무거워 보인다. The box seems heavy to carr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키는 부자처럼 보인다. Becky appears ric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형식에서 3형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4형식 동사들이 있는데요. 4형식 동사가 이끄는 4형식 문장의 구조는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여기서의 동사는 수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로서는 주로 사람이 나오고요. 직접 목적어로서는 주로 물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어가 준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가다에게 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4형식 동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라는 give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다라는 show, 그 다음에 쓰다, write, 그 다음에 가져오다, bring, 그 다음에 요리해주다, cook, 그 다음에 만들어주다, make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보내다, send, 그 다음에 가르치다, teach, 그 다음에 읽어주다, read, 그 다음에 팔다, sell, 찾아주다, find, 지어주다, build, 그 다음에 건네주다, pass, 그 다음에 말하다, tell, 빌려주다, lend, 그 다음에 사주다, buy, 그 다음에 가져다 주다, get, 그 다음에 묻다, ask 등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의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는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고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나 for, of 중 해당하는 전치사를 넣게 됩니다. 3형식의 문장의 구조는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하고 싶다면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즉, 간접 목적어를 문장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 앞에 전치사, to라던가 for라던가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뒤에 간접 목적어가 오게 될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 문장 주요 성분으로 봐서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나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사주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He bought me a new comput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4형식 문장이죠. 이 간접 목적어 me가 문장 뒤로 오고 그 앞에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to나 for, of 중에 무엇을 써야 되냐라고 할 경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이 by라는 동사의 경우에는요. 전치사 for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he bought a new computer from me 하면요. 그가 나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사주었다 라는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의 해석입니다. 1형식에는요.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2형식은 주어가 보어인 상태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3형식의 경우에는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4형식은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형식의 경우에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나 명사일 경우에는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도록 하게 동사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동사의 변화 형태일 때는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목적격 보어하게 동사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격, 첫 번째 경우죠. 동격이거나 주술 관계를 가지지만 이 주술 관계라는 것은 주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4형식은 그렇지가 않죠. 다음 2형식 동사의 쓰임의 차이입니다. 공식적으로 일반 상태를 변할 때는요. become을 사용하고요. 일상적으로 감정 또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get, 색, 날씨, 기분 변화를 나타낼 때는요. 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숙, 감정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요. grow를 사용하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건강, 음식,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go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 마름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요. run, 그 다음에 부정적, 급진적으로 건강, 감정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for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look과 같은 감각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싶으면요. 그 명사 앞에 like를 붙여서 명사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기는 작은 인형처럼 보인다 라고 했을 때 The baby looks like a small dol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보였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요. He looked like his fath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요. 명사한 냄새가 나다
그다음에 taste like 명사는요. 명사한 맛이 나다. 그다음에 feel like 명사의 경우에는요. 명사한 느낌이다. sound like 명사의 경우에는요. 명사처럼 들리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혼동하기 쉬운 3형식 동사인데요. 3형식 동사 뒤에는 바로 목적어가 와야 돼요.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말 해석 때문에 전치사가 붙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치사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enter 이렇게 써주셔야지 enter into까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o를 붙이지 않고 그냥 enter만 써주셔야 됩니다.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대답하다 answer to가 아니라 그냥 answer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까지만 써주셔야 됩니다. to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떠나다 leave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의논하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냥 discuss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까지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 mention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leave for는요. 맞는 표현으로서 뭐뭐을 향해 떠나다 라는 뜻이고요. discuss with 같은 경우에도 맞는 표현으로서 뭐뭐와 대화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